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은 소방기계실기 제4강 스프링클러 토출축 배관 구경, 즉 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경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에 드느냐인데, 그 계산 방법은 수리 계산 방법과 규약 배관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미리 정해놓은 규격이 있고 어떠한 데는 이러이러한 구경을 사용해라,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무슨 방법이냐 하면은 어떠한 수치를 주어지고 요러 할 때는 구경이 얼마면 되겠느냐, 이러한 그 방법이에요. 그 수리 계산 방법은 이러한 공식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은 주 배관이 있고 유수검지 장치를 지난 이런 배관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이런 배관이 있고, 또 요 위에 이런 배관이 있어요. 이게 주 배관이라고 하고요. 주 최고층까지 올라가면서 각 구역마다 이렇게 분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또 최고층까지 지하에서 유수 검지 장치를 지난 이 배관, 이것은 말단의 수격 방지가 있는데요. 요 배관 이름이 수평주행 배관입니다. 배관 이름이에요. 수평주행 배관. 그 위에 설치된 요 배관은 요거죠. 교차 배관이라고 합니다. 교차 배관. 그 위에 있는 배관, 요겁니다. 요것은 가지 배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스프링클러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세대를 보면은 요 가지 배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분기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리로. 즉 주배관, 수평 주행 배관, 교체 배관, 가지 배관, 이렇게 네 가지 배관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배관의 구경을 몇 mm짜리로 해야 되느냐를 계산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그 공식은 D는 여기 구경입니다. D. 직경. 구경은 루트 8분의 4Q입니다. 요 Q는 메타 3승 퍼 세크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요것은 파이 3.14 보통, 요것은 유속입니다. 그 배관의 물이 흐름의 속도. 그런데 우리 유속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면은 가지 배관은 6m/s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배관은, 이 가지 배관을 제외한 나머지 배관 무엇이냐? 수평주행 배관, 주배관, 수평주행 배관, 교차 배관, 요 세 개는 여기다 대입할 때 10m/s로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관이라든지 이 배관의 규정이 나옵니다. 계산에 의해서. 이것은 독립적으로 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규약 배관 방식. 이것은 암기 필수 사항입니다. 요 표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런 배관에는 헤드를 몇 개를 하고, 헤드 몇 개를 사용하려면 몇 미리짜리를 해야 되고 라는 이런 표입니다. 스프링클러는 폐쇄형하고 상하 양용하고 특수가연물 개방형인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 그 다음에 요것이 우리가 시험에 한 70%를 사용한다면은 요것은 한 20%, 요 정도는 한 10%. 제 추측입니다. 단지 이 수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 헤드 2개를 설치하려면은 그 관의 구경은 25mm 돼야 됩니다. 스프링클 헤드 3개를 설치하려면은 그 관의 구경은 32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쭉. 그러면 폐쇄형과 상하 양용 특수가연물 개방, 요게 무엇이냐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프링클 헤드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에 헤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폐쇄형은 이 헤드가 화재에 의해서 가멸체가 녹아야 물이 나오는 방법을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상하 양용은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건 참 드문 얘기인데, 우리가 건축물에 보면은 자기 집 방을 생각해 보세요. 천장이 있고 요 반자가 있습니다. 이런 반자. 현재는 반자에, 거의 대부분 반자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요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나왔죠. 이렇게. 요리 설치되는 겁니다. 요것이 기본인데, 상하 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천장이에요. 요게 반자인데, 이 속은 반자 속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속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가 있어요. 상향형, 이 상향형. 그런데 또 이 세대인데, 여기에 천장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 이게 상하 양용 스프링클러 설치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틀려요. 여기까지는 맞죠. 2개 설치할 때는 그 배관이 25mm 이상이 돼야 되고, 4개 설치할 때는 요거 틀립니다. 이렇게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특수가연물이나 개방형 요럴 때는 요 수치인데, 만약에 요 헤드가 개방형, 즉 감열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녹는 것이 없고 개방이 되어 있어요. 화재 신호에 즉시 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건. 그런 개방형 헤드라든지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이런 것을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특수가연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볏짚도 있고 아주 이 화재에 취약한 거, 이런 거 보고 특수가연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하시다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거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화 설비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물로 소화가 할 수 있고 또 자동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거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론만 사실 알지 스프링클러 작동이라든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실상 참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실무가 이렇고 또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걸 배우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요게 수평주행 배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평주행 배관입니다. 수평주행 배관, 요게 가지배관이라고 가정을 하면 요게 이제 그 헤드가 둘, 셋, 넷, 다섯,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화재가 났을 시에는 여기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감열부가 녹는 것과 동시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두 개. 요 두 개를 설치한 요 배관, 여기까지 배관은 몇 미리로 해야 되냐면 25mm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요 세 개 전까지는 25mm 배관으로 해야 되고, 세 개를 설치했을 때, 세 개를 설치하려면 그 배관 구경은 32mm짜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25mm. 여기서 여기, 요 배관은 32mm 배관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볼까요? 5개를 설치한다. 이 헤드를 5개를 설치한다.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요 5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40mm 배관을 설치해야 돼요. 여기가 40mm. 왜? 물은 요리를 해서 요리로 가고 요리로 가기 때문에 40mm짜리를 배관을 여기에는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야 됩니다. 여기와 요 구경 틀리고 여기와 이 구경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그 배관을 통해서 서로 이어줘야 됩니다. 그 이어주는 배관 이름이 니플이라고 그러는데, 니플도 들어가야 되고 또 T도 들어가야 되고 또 레두샤라는 것도 들어야 되고, 요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나옵니다. 방법이. 그러면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데 여기는 또 얼마의 그 구경을 해야 되느냐? 10개를 한번 볼까요? 10개. 여기 있습니다. 10개. 그러면 50mm짜리 해야 됩니다. 50mm짜리. 이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이걸 암기를 하시고 이러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고 응용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 문제풀이에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암기 과목이고요. 그 배관을 마치면서 꼭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특히 실무자 또한 프리액션 밸브를 좀 더 깊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리액션 밸브는 지하 주차장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프리액션 밸브. 이런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보면은 저수저가 물을 공급하는 데가 있고, 여기 후트 밸브에서 모터에 의해서 여기 지하층 천장, 이런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프리액션 밸브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액션 밸브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내부 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밸브를 공부를 할 때는 그 밸브 내부를 보진 못했지만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때가 많습니다. 프렉션 밸브를 한번 이게 프렉션 밸브예요. 그 지하층에 보면은 뭐 창고라든지 거의 창고에 있어요. 꽉꽉 싸가지고. 이 프렉션 밸브 보면 여기까지는 가압수, 이 1차 측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는 저압, 즉 대저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기압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활할 때 이 기압입니다. 우리는 대기압 속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요 물이 어떠한 이유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요 크래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요걸 적혀지지 못하게 요게 또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것을 또 스프링에 의해서 요걸 또 밀고 있습니다. 이게 좌측으로 못 넘어가게 해요. 여기에 이런 또 배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밸브 이름이 소울 밸브가 있어요. 소울 밸브. 전자식 밸브인데 여기도 물이 차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 요런 밸브가 여기 물이 차 있습니다. 요런 밸브가 있고. 요 챔버에서 1차 측 배관, 요 밸브, 게이트 밸브 밑에 이런 물이 차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자,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이 물이 이 압력만큼 모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밀고 있는 겁니다. 밀어서 요 크래프를 꽉 잡고 있어요. 물이 못 올라오게. 그런데 요것이 열린단 말이죠. 언제? 첫 번째, 감지기 동작 시. 두 번째, 슈퍼 비조리 판넬 기동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동 기동 밸브 조작 시. 요 세 경우에는 이 속에 있던 이 압이 빠져서 수압이 빠지기 때문에 이 장력을 잃어서 이쪽으로 튀쳐나옵니다. 그러면 이 힘이 없어서 이게 좌측으로 수그러짐과 동시에 이게 들려서 수화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감지기 동작 시는 어떻게 해서 저게 열리느냐? 지하주차장으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여기라고 가정하면 천장, 여기서 감지기가 이렇게 교차회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A회로고 이게 B회로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회로가 틀려요.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A회로 따로 B회로 따로 해서 수신반이나 슈퍼 비조리 판넬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감지기가 연속해서 감지기가 되면은 그 신호가 요리로 옵니다. 와가지고 이 밸브이기 때문에, 밸브는 잠겨 있어요. 전자시기에서 이걸 열려줍니다.
열어지면은 물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쏟아지면은 여기 있던 물이 쏟아지는 거니까 이 얍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뛰쳐나와 가지고 힘을 잃어요. 왜? 그러면 이것이 좌측으로 쓰러집니다. 동시에 걸었던 요 크레표가 열려 가지고 소화수가 공급이 되고요. 슈퍼 비저리 판넬 기동 시 이건 뭐냐면 이 스프링쿨러 이 프리액션 밸브 옆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크기가 요거보다 약 배 정도 되는 판넬이 있어요. 여기 각종 그 단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에 주차장에 보면은 벽에 요 옆에 벽에 화재시 누르세요. 아무나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화재가 났어. 그런데 화재가 났으면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이걸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는 어떤 사람이 눌러요. 누르면 마찬가지로 그 신호가 여기에 와서 이걸 열어줘 가지고 소화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수동 기동 밸브 조작 시 요것도 요거와 유사한 건데 이거 못 찾을 때 화재가 났어요. 아직 화재가 났는데 아직 감지기가 감지할 수가 없어 아직은. 그럴 때는 요 밸브로 갑니다. 요게 수동 조작 밸브인데 요것을 열으면 이것도 밸브이기 때문에 잠겨 있어요. 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 물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로 이것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내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림이나마 이런 원리를 아시면 이 프리액션 밸브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렇지 이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소방기계 실기 4강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